80만 원만 주면은 테슬라 FSD가 사용 가능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FSD 기능이라는 것은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주행 보조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FSD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금 FSD 기능이 탑재돼 있어요. 하지만은 테슬라 본사에서 자국의 규제와 맞물려 가지고 잠궈 놓은 상태예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제 한미 FTA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의 안전 기준을 통과한 차는 우리나라에서도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의제를 해요. 말 그대로 따로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S나 X 모델은 미국의 기준을 통과해서 실제 도로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했을 때도 미국산 S나 X는 지금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FSD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델 3나 Y처럼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모델들이 그런 중국산 모델들이잖아요. 그 모델들을 살 때 향후에 FSD가 풀릴 것을 기대하고 FSD 모델을 함께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랑 중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별도 인증을 거쳐야 돼요. 그분들은 지금 4년째, 5년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떤 진단기의 이름으로 FSD에 대한 락인을 풀 수 있는,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그런 해킹 툴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그것들을 구매해가지고 해킹 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가장 수요가 많은 한국부터 먼저 보내드리겠다. 그렇게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원리가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해킹 툴처럼 테슬라가 FSD의 락을 해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약간 우회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산이든 중국산이든 차별 없이 다 FSD 기능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자동차가 지금 있는 지역 코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차는 한국에 있지만은 마치 미국에 있는 차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지금 되게 뜨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분 말씀하시는 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VPN 써가지고 외국의 환율이 좀 낮고 서비스 이용료가 좀 저렴한 국가로 등록해서 이용하는 거랑 차이가 뭐가 있는 것이냐, 일종의 지역 우회 아니냐. 넷플릭스라든지 어떤 이제 고음질 음원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환율이 좀 낮고 서비스 이용 금액이 저렴한 곳으로 등록을 해서 다중 사용자들이 그것들을 함께 또 이렇게 N분 해가지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랑 뭐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고음질 음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약관을 위반했다든지 계약 내용을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계정을 정지하든 뭐 그런 조치를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을 위반하는 문제예요. 앞에는 계약 위반의 문제지만 이거는 불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앞에 말했던 어떤 유튜브 등들을 비용을 조금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뭐 편법에 가까운 어떤 조치들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뒤에 있는 문제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대형 참사라든지 더 나아가 가지고는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보증까지도 다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동차관리법 35조 2항은 누구든지 안전 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 30초 동안 핸들을 잡고 있지 않으면은 운전 보조 기능이 꺼지는 장치들을 이제 해킹해서 30초 이상 잡고 있지 않아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다 처벌됐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불법의 문제를 넘어서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자동차는 어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러한 FSD 같은 소프트웨어 모델들은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최적화를 통해서 특성화시키고 고도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FSD 해킹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차처럼 속여서 FSD 기능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차에 적용되는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은 미국에 있는 교통 체계를 미국에 있는 교통 법규를 기준으로 지금 운행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관련 법규라든지 도로 상황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특성들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FSD를 사용하다가 정말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운전자의 어떤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라든지 다른 보행자라든지 타인의 생명을 엄청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대부분 보험을 통해서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보전하고 좀 책임을 좀 완화시키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운전에 적합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야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난 다음에 내가 임의로 어떤 FSD를 해킹해가지고 사고가 난 게 밝혀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험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안 하고 소송으로 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떤 소송 비용이라든지 향후에 민형사 책임과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거기 약관이라든지 어떤 계약서에 보면은 구매자가 임의로 어떤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증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보증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안전 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해킹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